밖에 날씨가 좀 덥죠. 그래서 좀 이렇게 나무의 어떤 이 자연의 느낌이 나는 그런 어떤 하와이안 스타일로 좀 날씬하게 좀 입어봤습니다. 어떻게 좀 마음에 드시나요? 저 수업할 때도 이런 옷을 좀 입거든요. 애들 조금 이렇게 신선하게 보이도록. 앞에 이제 송원 선생님이 입시 전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큰 흐름 속에서 저는 이제 뭘 말씀을 드릴 거냐면 실제 지금 일반고, 그러니까 이 주변의 일반고에서 행해지는 어떤 내신의 흐름을 통해서 지금 이 시기에, 그러니까 지금 징검다리 이 시기에 왜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시기에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매해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 이제 차례고요. 첫 중간고사, 그러니까 고1 애들의 첫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질문을 많이 받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한테서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우리 애가 중학교 때까지는 성적이 곧잘 나왔는데, 그냥 조금만 공부해도 나왔는데, 왜 고등학교 가서는 이렇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는 학부모님의 학생들이 대부분은 막 이제 그 내신이 시작했는데 시작하고 나서 막 이렇게 바쁘게 급하게 들어오는 어떤 아이의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그런 질문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 중등국어 어떤 그 고등국어의 차이점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어떤 내신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서 피부로 한번 느껴보시라고 실제 시험지들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 저희 이제 학원에서는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이 끝나면 사실 이렇게 중간고사 분석이라고 분석지를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피드백을 해서 개별적인 피드백도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분석지를 만들어서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다 이제 전달을 하고 또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일단 신성고 시험지입니다. 보시면 눈여겨 보실 게 뭐냐면 이렇게 교과서 외의 영역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 보여드리는 이 두 개의 어떤 문제는 뭐냐면 학교에서도 공지하지 않았던 그런 외부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신성고 이번 이제 중간고사 때 시험 범위 중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작품이 따로 사진 찍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자료들은 다 드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뭐냐면 공지하지 않았던 그런 작품이 실제 시험에 들어간 거죠. 두 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은 이게 사실은 등급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다른 학교들도 좀 보실게요. 빨리빨리 넘어가. 배경고는 워낙 유명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거의 매번 시험을 보면은 열린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시험 범위를 보면은 학교 교과서의 범위는 한 20% 정도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그냥 외부로 채워져요. 그리고 또 부흥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이 문학에서 두 번째 항목을 보시면 교과서 범위의 외부 작품 비중이 50%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외부 지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평청고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 2번에 보면은 외부 작품 문제가 한문항, 그러니까 평청고도 사실은 시험 범위 자체 처음에 들어갔을 때 시험 범위 자체가 교과서 부분뿐만 아니라 외부 지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비문학이라든지 이런 지문들이. 근데 거기다가 두 번째 보시면 아예 얘기하지 않았던 외부 작품이 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게 상당히 높은 난이도의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등급을 가르는 문제였던 거예요. 보시면은 이런 지문이 출제가 되는데 애들이 잘 보지 못했던 지문들이에요. 그럼 과연 이 중등국어 때 그냥 단순하게 사실 중등국어는 암기 과목에 가깝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며칠 전에 그냥 암기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습관에 길들여져 있던 친구들이 과연 고등학교 와가지고 준비 없이 내신 때 급하게 들어와가지고 이런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지. 자, 그 다음에 양명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다 두 번째 항목을 보시면 외부 작품과 비교하는 이런 문제들이 6문항이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선택지에. 쭉쭉 갈게요. 그 다음에 우성고도 유명하죠.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교과서의 프린트 내용을 시험 범위로 이렇게 외부 작품들을 시험 범위로 다 집어넣고 있고요. 동안고도 그렇습니다. 동안고도 보시면 두 번째
외부 작품하고 비교하는 문제. 그러니까 전형적이에요. 많은 학교들에서 취하는 그런 방식들입니다. 그 다음에 성문고도 또 학교 특색이 이제 드러나는데, 성문고는 사실 몇 년 전에도 이렇게 그 표현법이라든지 정서 태도라든지 비교하는 선택지에서, 근데 지금 성문고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확 늘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모의고사를 공부를 시키겠다, 이런 어떤 그 학교의 방향성이 읽히는 거죠. 그리고 양명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명고가 사실은 문제를 되게 쉽게 내는 학교로 유명한데, 그래서 양명고를 들어가면 사실 얘들이 공부를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양명고에서 뭐 내신 1, 2, 3등 전교 이걸 생각하시고 이제 들어가시는 결정을 하시는 이제 학부모님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좀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양명고조차도 이렇게 외부 작품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흥진고도 그렇고요. 관양고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이제 들어가지 않는 학교가 백운고 정도? 백운고는 이제 중간고사를 안 봅니다. 국어를. 학교에서. 좀 재밌는 학교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내신만 놓고 봐서도 절대 내신형으로,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어떤 내신형의 사고라든지 문제풀이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내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내신도 잡을 수 없고, 그리고 또 모의고사도 잡을 수 없고, 사실은 그런 방법으로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까요? 수능형의 사고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제가 이제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클리닉을 불러가지고 주중에 이제 한 번씩 또 클리닉을 불러가지고 개인별로 이제 피드백을 진행하는데, 그때 애들한테 하는 말, 멘트, 여러 가지 멘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신 기간 때 내신 문제들을 엄청나게 많이 푸는데 단순하게 그냥 작품들의 어떤 해석들을 외워서 이렇게 풀지 말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렇게 풀면은 그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선택지는 다양하게 변형이 되거든요. 그 변형이 되고 외부 작품이 출제가 되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외워서 하는 그런 내신형의 사고로는 절대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수능형의 사고, 그 다음에 선택지를 끊어서 판단하고, 그리고 작품 전체의 어떤 주제의식이라든지 정서 태도라든지 이런 걸 먼저 잡고 들어가는, 그리고 시어들을 분류하고 하는 그런 수능형의 사고와 문제풀이로 자꾸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유도를 해요. 유도를 하고, 그래서 또 하는 멘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학기를 생각을 해보면 3월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3, 4, 5, 6, 그리고 방학이 7월 중순 정도예요. 3, 4, 5, 6, 7. 그러면 한 4달 반 정도인데, 4달 반에서 내신 기간이 차지하는 게 중간, 기말 각각 한 5주 정도씩 하면은 2달이 넘어요. 근데 그 2달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냥 내신형 사고, 내신형 문제풀이로 접근해가지고 그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아까 보셨듯이 점수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그 첫 번째 타임에서 송근 선생님이 이제 정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신 기간 때 그렇게 공부를 해버리면은 모의고사 기간, 그러니까 모의고사의 어떤 이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와 접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이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만 주구장창 탔다가 나중에 내신이 안 돼. 근데 또 내신 때는 내신형 사고로 했으니까 모의고사 공부를 또 안 돼.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꾸 내신 기간 때 많은 문제를 풀어 나가기 때문에, 그 많은 문제를 풀어 나갈 때 수능형 사고로, 풀이 방법으로 자꾸 연습을 해서 네가 모의고사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 이런 멘트를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도, 어머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애들한테 좀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수능형의 사고와 문제풀이가 이게 시작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자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수능하고 그 다음에 내신을 같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교재라든지 수업이라든지 관리를 이어나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교재는 저희가 다 자체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평가원에서 제시하는 개념들을 먼저 3년 동안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개념들을 익히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개념들을 낯선 작품에서
반영해가지고 분석하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이게 돼야 사실은 내신도 잡고 수능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뭐 개념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품들 분석하는 연습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해서 각 영역에서 각 어떤 테마의 어떤 글들에서 공통적으로 어떤 뽑아야 되는 정보, 글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같이 훈련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교재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말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관리예요. 사실 수업도 교재도 다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는 수업뿐만 아니라 주중에 한 번씩 또 이 개인별로 시간표를 다 짜가지고 클리닝을 또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맞춤형 관리 시스템이 되는 학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수업 체제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 4시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4시간에서 1시간은 하프 모의고사라고 대치동에서 넘어오는 모의고사를 풀고 애들이 풀고 그 다음에 3시간 이제 수업하는데 그 하프 모의고사에 대한 개인별 성적표하고 클리닉지가 이런 방식으로 나와요. 이런 방식으로 나오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2021학년도 6월 교육청 모의고사에 대한 성적표 클리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원에서 보는 하프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보는 모의고사들도 있잖아요. 걔네들도 다 취합을 해가지고 대치동 쪽으로 보내가지고 성적표 클리닉이 나와서 관리가 되게끔 합니다. 이런 학원은 아마 전국에서 우리 학원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보시면 그래서 학생이 있고 학교 있고 이제 원점수 이 학생의 점수고요. 평균은 이제 전국 평균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시험지를 가지고 본 우리 학원의 최고점 이렇게 나와 있고 요거 이제 학원 전체 평균과 그 다음에 이 학생의 그 성적 그 추이를 볼 수 있게끔 그래프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전체 오답률 베스트 중요한 건 이겁니다. 클리닉 우선순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85%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10번 문제를 100명 중에 85명은 맞았는데 얘는 틀린 거예요. 이 학생은.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쉬운 문제를 놓친 것. 그 놓친 문제 중심으로 이렇게 뒤에 보시면 따로 이 학생을 위한 클리닉 과제가 나와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매주 이렇게 보완을 하고 이렇게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클리닉 일정을 다 잡습니다. 잡아서 주중에 한 번씩 또 수업 외에 클리닉을 잡아서 진행을 하는데 이름 쓰고 그 다음에 과목 쓸 수 있도록 즉 자기가 부족한 과목 아니면 선생님이 판단하기에 부족한 과목을 이제 점검해가지고 잡아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수능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내신 기간 때 들어가면은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신을 가지고 모의고사를 잡을 생각을 하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내신 기간 때 쓰는 기본적인 교재는 이 분석 노트가 첫 번째 있습니다. 분석 노트는 이 교과서의 어떤 그 설명이 달린 내용들을 한글로 이제 저희가 다 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요것에 대한 철저한 복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빈칸 빵빵이를 뚫어가지고 복습용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게 복습을 할 때도 그냥 단순하게 외우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왜 이렇게 해석되는지 납득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요. 그래야 변형되는 문제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연계 작품들을 같이 또 다뤄줍니다. 예상되는 연계 작품들. 그리고 문법 교재입니다. 문법 교재도 다 자체 제작해서 진행하고요. 그리고 또 관리 시스템. 또 내신 기간 때도 관리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클리닉 쪽을 잡고요. 그리고 끝나면 이렇게 분석하고 개별 피드백지를 또 이렇게 학생별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관리를 해줘요. 설명은 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급하게 저희 고등학교 과정에서 급하게 들어와서 공부를 하면 절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사실은 결정을 해서 수능 공부가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고등학교 올라와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야 사실은 애들한테 선택지를 2가지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 애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모의고사를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냐고 하면서 너희들한테 1년 후에 2가지 선택지를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요가 아니라
두 개가 있는데 수시하고 정시라는 게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게 더 잘 나오니까 이쪽으로 갈래요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정신교육 시키고 진짜 잔소리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도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기고 애들을 위해서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기인데 사실은 그 결정의 어떤 장소가 멀리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곳 가까운 곳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진검다리반의 개강 시간표를 좀 말씀드릴게요. 토요일에는 이렇게 2시, 6시, 6시, 10시, 그 다음에 6시, 10시에는 두 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에 또 이렇게 2시, 6시에 두 반이 있고, 그 다음에 6시, 10시 있고, 요거 이제 8월에 개강 예정인 반입니다. 참고를 하셔서 좋은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일반고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특목고에 대해서 저희 그 4개 학원의 스타 강사신 오은경 선생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